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종목이 그렇게 운영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몇 개의 종목을 지금 운영하고 국내, 계시나요? 해외 합쳐서 20개 정도. 20개. 하나 펀드당 10개씩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 그러니까 이런 일반 직장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럼 종목을 은근히 또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네. 많으시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요거 괜찮나요? 안 돼요. 그 종목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종목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분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매니저들이 지금 5명인데 20종목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사람당 4개 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근무 시간 8시간만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주식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몇 시간 볼 수 있겠어요, 솔직히. 뭐 하루에 한두 시간 본다라고 치면 저희에 비해서 6분의 1, 7분의 1. 그럼 저희가 4개씩 본다고 했으니까 6분의 1, 7분의 1이면 한 개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사실. 물리적인 분석 시간만 봤을 때는. 근데 제가 한 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또는 회사의 부도덕한 일들로 인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를 몇 번 봤기 때문에 한 2-3개 정도, 3-4개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10개가 넘어가고 20개가 넘어가고 하면 변동성은 줄어드는 것 같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손실 위험이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변동성을 아예 줄이고 싶으시면 주식을 좀 덜 하시던지 아니면 주식을 아예 시장을 따라가는 ETF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 놓으시면 우리나라 시장 또는 뭐 미국 시장에 투자하셨다면 그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은 수익을 내고 수수료는 좀 덜 내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별적으로 자꾸 이제 종목을 모으다 보면은 처음에 살 때는 막 얘기 듣고 아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사고 그거를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안 하고 다른 거 들었으니까 또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돈 벌 수가 없고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중에 분산 투자하시는 분이 없어요. 0명이에요, 0명. 이거는 자신할 수 있어요. 주식으로 돈을 번 다음에 분산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한 10종목, 20종목으로. 근데 똑같네. 한 30억 되기 전에 나 10개씩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은 저는 이제 전문 투자자이고 고객 돈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10개씩이나 하는 거고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개인 투자하시는 부자분들은 많으면 한 5개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개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수익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100억으로 한 채를 사든 1억, 100억으로 100채를 사든 사실 근데 100채 사는 게 골치만 아프잖아요. 임장도 100번 넘게 다녀야 될 거잖아요. 제가 부동산 싫은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이제 사람과의 이 불편한 관계가 싫어요. 오히려 컴퓨터랑 이런 자료랑 네, 이렇게 그건 하시는 게 딱딱 더 떨어지잖아요. 편하시구나. 그리고 뭔가 협상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하수다 보니까 협상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협상에 당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잔금날 되면 그냥 하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을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저는 돈 다 빌려놨고 네. 그러니까 골치 아프다 해서 제가 부동산 싫어하는 건데 어쨌든 그거를 주식도 마찬가지지 부동산도 여러 개 하면 그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세입자가 100명인 것보다 1명인 건 낫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의미에서의 약간 몇 개만 한다는 지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품은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규격화돼 있어요. 네. 아파트는 규격화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역이 달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개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힘든 건 사실 크게 없는데 다만 지역은 정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보는 바운더리.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게 2,000개에서 상장돼 있는데 그 중에 보유하고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 회사 차원에서 20개, 개인 차원에서 4개. 근데 4개를 투자하기 위해서 보는 걸 2,000개를 다 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랑 비슷해요. 부동산도 전국을 다 보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 이제 이거 아니다 싶은 애들은 싹싹 빼내고 그렇죠. 봐야 될 바운더리를 정하고 보는 게 똑같고 또 그 중에 거기 다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중에 진짜 일부 지역에만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지역에 좀 많이 사놓고 이렇게 투자를 아파트 하시는 했었거든요. 분들은 막 단지 막 그냥 아니 그 정도 아니야, 표현이 너무 그렇잖아 이게 그 정도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그게 아니 그거라기보다 그냥 하여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되게 그런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게 막 여러 군데에다가 막 여러 개를 척척척 해놓으면 막 돈 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맞아요. 주식도 너무 비슷해서 그리고 부동산은 안 하세요? 부동산을 제가 하진 않고 네. 저는 부동산이 제 자산의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제라고 하면 이제 혼나겠다. 저는 이제 부인한테 부인의 자산에 네, 그러니까 네. 가계 자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 부인은 부동산 완전 매니아고 오! 제가 오늘 여기 간다고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아마 당연히 알 겁니다. 걔는 부동산 강의, 그다음에 부동산 스터디 어머. 이런 걸 엄청 해요. 강사가 아니고 네. 강의를 들으러 다녀요. 다니시는 네. 게. 그런 거를 많이 해봤고 네. 가지각색 뭐 아파트, 토지, 경매, 빌딩 뭐 와.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이 수익률이 더 높다 또는 주식이 좀 더 편한데 왜 같은 수익률이면 그걸 해야 되냐 이런 이유로 갈등이 좀 있는데 가계 자산의 많은 부분은 이제 부인한테 맡겨놨기 실제적으로.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걸 투자는 못하게 하고요. 부동산은 내가 거주하면서 가격이 오르면 뭐 그거는 와이나 땡큐다. 대신에 그걸 굳이 막 두 채 세 채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주식 투자인데 그렇게 하면 좀 모양새가 좀 빠져 보이고 하니까 네가 여기서 좀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한 채만 저는 아파트를 똘똘한 한 채만. 똘똘한 한 채로 해서 저는 집을 29살 때 샀고 벌써 지금 이사를 2번째 다녀가지고 네. 거주하는 집만 3번째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파트가 많은 자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를 이동할 때는 아내분의 그런 그게 진짜 성격. 너무 감사한 질문이네. 네. 진짜 여기서 이게 몇 명 만회하세요. 빨리 진짜 만회하세요. 이거를 좀 얘기해야 돼. 맨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여기 서초동에 사는데요. 네. 서초동에 살면서 불만이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아까 숲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맞아. 그러시구나. 안 맞네. 아니, 전세 주고 가세요. 단독주택 이런 거. 그래가지고 네. 사람도 많고 또 어린 분들 많고 음식점도 노포 이런 거 없고요. 막 프랜차이즈 막 다 있어. 근데 저는 그런 게 별로인 거예요. 약간 그 선비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서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집을 고르지 않았냐. 저한테 그래요. 근데 걔는 어떻게 하냐면 집을 몇 개를 딱 골라줘요. 네. 원래 공덕동에 있었는데 여기로 이사 올 때 도곡동 무슨 아파트, 역삼동 무슨 아파트, 저기 서초동 무슨 아파트 이게 3개 중에 고르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고른 거잖아요. 서울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 중에 그래놓고 제가 이걸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네가 골랐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왜 골랐냐면 이제 직장이 여의도 쪽이니까 거기 좀 더 가깝거든요. 아까 그 3개 지역 중에서. 그리고 제가 원래 근무하던 회사가 신논현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리에 약간 밝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사 다니는 게 좀 저는 불안한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를 선택한 건데 마치 내가 여기 번잡한 데를 내가 고른 것처럼 저는 그래서 진짜 이 많은 분들 보시는 가운데 좀 얘기를 해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고른 3개 지역 중에 지금 이번에 선택한 서초가 가장 많은 상승을 하지 않았나요? 저는 아, 사실 그것도- 부동산에 그것도 관심이 관심 없으니까 어디가 올랐는지 모르고 저희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니 이 친구는 부동산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상대 비교를 하면 사실 힘들잖아요.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미다스의 손이에요. 아파트 고르면 엄청나게 다 올랐고 다 2배씩 올라가지고 이사 오게 됐고 지금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물론 이제 가계 자산이 늘어난 건 좋은데 사실은 안 늘어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내 자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아파트가 자꾸 늘어난다든지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2가지 얘기하면 제가 좀 기분 나빠하는 게 있어요. 저를 칭찬하려면 주식 잘한다 하고 운전 잘한다라고 하면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를 요새 방송 많이 나온다 뭐 연예인이다 뭐 이런 얘기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었다 이 얘기하면 짜증이 엄청 나요. 어머, 저 아까 만나자마자 연예인이다고. 아니, 아이고야. 그건 이제 모르는 분이 연예인이다 하는 거야 이제 반갑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제 아는 사람들이 요새 뭐 방송 많이 나가니까 바쁘겠어 막 이런 얘기하면 내 본업이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주식이 오르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아내분하고 막 그런 걸로 다투진 않으세요? 막 그럴 것 같은데. 부동산 나 더 하게 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다투진 않지만 네. 그 어느 정도 아까는 계속해서 피터지게 싸운다고. 그건 이제 이사할 때 왜냐면 저는 이사를 하기가 싫고 아예 움직이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한 2, 3년마다 계속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걸 되게 싫어해서 막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에는 빌딩을 하고 싶대요. 뭐 요새 꼬마 빌딩이 유행이라면서요. 근데 아마 걔가 유행이라고 한 게 한 1, 2년 됐으니까 이제는 끝물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업자로 뭐 대출을 하면 아파트로도 추가 대출이 나오고 그걸로 해서 빌딩 하나 산 많이 다음에 하시네. 거기에 뭐 전세를 몇 개 주고 자기도 사업을 하나 이렇게 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걔는 하여튼 대출을 어떻게 하면 많이 일으킬 수 있을까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저는 대출을 해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현재 이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로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걔는 그냥 무조건 LTV에서 나오면 일단 다 땡겨놔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 미묘한 갈등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번에 이사 오면서는 뭐 세금이 뭐 돼가지고 네. 공동 명의를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원래 이제 부인 명의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도장을 찍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쵸 같이 그래서 움직여야 제가 돼. 지금 그 뭐 빌딩까지는 나는 그냥 이 아파트에 그냥 거주하고 싶고 빌딩 살 돈 있으면 주식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약간 팽팽한 긴장감 정도 아직 싸우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래 해왔다 그럼 싸우겠죠 이제. 자 그럼 다시 이제 네. 우리 또 이제 대표님 주식에 대한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 좋아하시니까 네. 이제 부동산 얘기 그만하고요. 네, 그만하시죠. 아니 부동산 좋아해요. 부동산을 저한테 사라고 강요만 안 하면. 그리고 운전을 제가 해야 되니까 근데 임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같이 다니시는구나. 저번에는 한번 속인 게 임장도 같이 가셨어요? 임장을 계속 같이 갑니다. 왜냐면 걔는 임장을 못 하니까. 오. 근데 저쪽에 뭐죠? 그 하남 쪽에 위례다 위례. 네. 위례 한창 막 뜰 때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위례가 뜨는지 안 뜨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저보고 데이트를 가재요. 그래서 저쪽에 가면 이제 한강뷰도 있고 뭐 좋은 카페도 있고 그래서 알아서 하고 갔어요. 갔는데 신축 아파트밖에 없고 아파트 공사 현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프랜차이즈 들어와 있고 여기 왜 근데 옆에 보니까 와 이렇게 하면서 네이버 부동산 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한강이 어디냐 어디. 저쪽 한강 한 10km 가 있더라고요. 한강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올림픽 타고 갔으니까 한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막 하남 이런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네. 미사 이런 느낌. 네. 속아서 그런 게 싫은 거지 부동산 얘기가 싫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하반기 이 부분도 또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하반기 주식시장 어떻게 네. 보시는지. 몰라요. 네, 그 말이 정답일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하반기 아파트 어떻게 보십니까? 하면 이렇게는 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 아는 분이야. 내가 어느 지역의 아파트는 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파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총합이에요. 그게 어떻게 될지를 그렇죠, 알려면 그렇죠.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모든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지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의 어떤 뭐 재건축 아파트의 전문가다. 그럼 그것만 알지 나머지 총합을 모르잖아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주식 10개 정도만 잘 알지 나머지 주식은 몰라요. 근데 그 10개의 시가총액 합쳐봐야 뭐 10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시가총액 1000조를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 전망을 할 수가 없고 주식시장 전망을 한다는 얘기는 아마 그분은 주식 수익률이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하려면 그 기업 하나하나를 보는 건 불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 거시경제를 봐서 네, 맞아요. 뭐 시장의 수급이 어떻고 미국 주식시장 뭐 금리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거랑은 주식의 실제 가격과는 또는 소비자가 그 제품과 서비스에 지갑을 여는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돈 별로 못 봅니다. 그럼 금리, 뭐 환율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나요? 금리는 신경 써야 돼요.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률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금리가 막 올라갔어요. 금리가 예를 들면 15% 됐어. 그럼 주식시장 와서 작살나요. 그렇죠, 안 하죠. 왜냐면 거기다 맡겨놓으면 안전하게 15%가 나오는데 주식시장 지금 평균 수익률이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밑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이 어디냐 또는 절대 수준이 얼만큼이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하반기 주식시장을 떠나서 지금 금리가 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기가 아마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경기는 계속해서 당연히 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2018년 정도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미중 무역 분쟁 때부터. 그렇죠. 지금 2, 3년 지나서 코로나도 겪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또 좋아질 겁니다. 똑같이 2, 3년 동안.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버는 돈이 많아질 거고 여러분들이 쓰는 돈도 많아질 거고 그 얘기는 금리도 똑같이 따라 오르게 될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기 확장기라고 해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경기랑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 한 1, 2년 동안에는 경기와 금리와 주식시장의 가격이 같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뭐 특별히 주식 자체를 쉬어야 된다든지 되게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이 금리 오르면은 뭐 대부분의 자산이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면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주식도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란 네.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금리가 어느 순간을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주식시장이나 위험 자산에서 빼겠죠.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빼서 채권에 자꾸 넣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경기가 정점이고 경기 수축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는 거의 이변 없이 금리가 오르는 기간에는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금리 오르는 걸 왜 이렇게 걱정하냐? 이 얘기를 꼭 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와 경력이 너무 짧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을 이끄는 큰 펀드 매니저들은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정도 사람이에요. 한 40대 초반 정도가 가장 힘이 센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랑 경력이 비슷해요. 제가 회사를 좀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리만 사태를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국면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라고요? 불확실성. 왜냐하면 임대료나 금리, 예금 이자랑 상관없이 변동을 하니까 이익이.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금리 오르는 걸 본 적이 없어. 무서워. 그러니까 일단 주식을 팔아보자. 그래서 그 금리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금리 발작이 있는 다음에 주가가 S&P고 코스피고 계속해서 또 가고 또 한 번 올린 다음에 발작이 일어나지만 다시 올라가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 때문에 수급적으로 생기는 빈 공간일 뿐이고 다시 주식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어느 아파트가 좋고 어느 주식이 좋은지를 다시 찾아보게 마련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좋은 아파트랑 좋은 주식은 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유인 거예요. 좀 주식으로 좀 자산을 불리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좀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근데 제가 원래는 공부하시라 기대 수익률 낮추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좀 컨셉을 바꿔볼까 해요. 네, 어떻게? 그거는 공부를 하려는 사람 기준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은 사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무방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은 뭔가 내가 거주의 안정성 때문에 한 개 이상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은 내가 직접 투자를 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식에 맞는가를 보는 거예요. 먼저 네, 주식은 꼭 필요한 건데 주식을 내가 하기 위해서 세상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외골수라 가지고 관심 없어. 난 내 거 뭐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좋아. 이런 사람 주식이 안 맞는 거예요. 또는 그거를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대단한 능력은 아닙니다. 아까 4층 연산만 하면 된다고 했고 재무제표에 익숙해지는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6개월 동안 할 만한 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숫자만 보면 염증 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수학이 싫은 거고 산수는 좋거든요. 근데 난 숫자가 절대 싫어. 이런 사람들도 하면 안 돼요. 그럼 오케이. 호기심이 있고 숫자가 괜찮아. 그 다음에는 이제 품성. 성품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틀렸다 그러면 당장 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를 때까지 또는 내가 원하는 매수 가격이 올 때까지 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 이게 정말 있느냐. 지금 4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요게 없으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할게요. 하지 말라고 하고 주식을 간접 투자로 하셔도 수수료 얼마 안 냅니다. 뭐 많이 내봐야 3, 4%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내가 직접 투자했을 때 시간 뺏기는 거 다 빼고라도 전문 투자자 대비해서 3, 4% 정도의 갭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보다 보통은 더 못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게 저는 재밌는 놀이라서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추후에 그렇게 생각해줬다 해서 맞췄구나 라고 하는 재미가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지 이게 꼭 주식을 해가지고 다른 투자 자산보다 무조건 우수하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뭐 공부하셔야 돼요. 책 읽으세요. 뭐 하는 말을 해봐야 잘 안 되더라고요. 지치신 것 같아. 그런 말. 그러게 진짜. 잘 안 하니까. 네. 일단 본인의 성향도 참 중요한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숫자를 보는 게 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지러워하는 스타일이라서 주식보다는 오히려 그냥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협상하고 이런 게 더 맞는 편이라 그렇구나. 오히려 부동산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난 지금 저는. 들어보니까 주식이 맞는 것 같아. 아, 뭐야 다 잘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진짜 힘들게 한 것 같아. 일단 본인의 성향도 한번 또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